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9일 주간 마감 시황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벌써 두 번째 주가 되었네요. 그렇죠? 네. 주시장은 2643, 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삼성전자 은행주들이 반등을 하고 시장이 계속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2차전지 또 반등 나왔고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은행 쪽에서도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좀 더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반면 신저가를 가는 종목들도 있죠. 좀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전혀 움직임이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뭐 제약 쪽이라든지 화장품, 뭐 이쪽은 뭐 거의 지금 반응이 없죠. 바이오 쪽.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시가총액 대형주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임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재밌는 주식시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반대로 그와 관련된 업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지루하고 고루한 그런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라는 게 이제 업종별로 순환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과거 미국 증시에서 나왔던 니프티 50 같은 굉장히 핵심적인 특정 주식, 특정 업종만 이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JY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신고가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불과 뭐 한 두세 달 만에 뭐 거의 40-50%가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수는 한 5% 10% 움직이는데 종목은 20-30% 가고 또 안 가는 종목은 신저가 가고 뭐 이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국면에서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완전 재미없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재미없죠.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네카오,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바이오, HLB 뭐 이런 아이들, 뭐 그 다음에 제약, 유한양행, 뭐 그 다음에 로봇 쪽도 쉬어버렸죠. 쭉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 계속 뭐 레인보우, 네, 한번 급등하고 나서는 이제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간다. 뭔가 좀 불편합니다. 지금 불편한 주시장인 분도 있고, 나는 2차전지에 몰빵했고 반도체에 몰빵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재밌는 주시장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뭐 각자의 투자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잘 고수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주식 시장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책 얘기를 했습니다. 백광이라는 일본의 이제 역대급 추리 소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동시에 제가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도 같이 이제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굉장히 또 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지금 핫한 내용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핫하던 책은 당장은 지금 뭐 베스트셀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우리 현재 시대, 현재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좀 마음에 와닿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이게 마치 2차전지와 반도체 같은 주도주를 다루는 그런 소재를 사용했다. 우리 삶에 뭐 있었던 최근에 뭐 코로나라든지 뭐 편의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정사라든지 우리 흔한 남매, 뭐 흔한 부모, 흔한 아들, 자식, 이런 어떤 느낌의 소재들, 어느 과정에서나 한번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제 읽었던 뭐 백광이라는 책과는 굉장히 좀 다른 결이 다른 추리 소설이 아닌 그냥 일반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책이 40만 부가 지금 팔렸네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팔린 거거든요. 우리나라 소설책 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2가 있네요. 2도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은 다 읽었는데요. 내용도 어제 얘기했던 어떤 압도적인 반전은 없지만, 네, 정말 구수하면서도 마음을 한번 찡하게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가장 적합한 내용과 적합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이제 비추어 보았을 때는 이 두 책을 보면서
이 책은 굉장히 고루하고 옛날 책이고 과거 시대를 조명했다면 지금 이 책은 현재 시대를 조명하고 있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서 이제 바이오라든지 제약 쪽 같은 경우는 좀 2, 3년 전에 코로나라는 시대에 어떤 흥했던 그런 어떤 주제를 다루는 내용들이었죠. 제가 중간중간 주식에 대해서 스토리 전략, 내러티브 전략 얘기를 꽤 많이 하는데요. 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2차 전지가 지금 당장 엄청난 돈을 벌고 앞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이제 탄탄한 구성을 토대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똑같은 책이 있더라도 이 책과 이 책은 어떤 책은 10만 부도 안 팔리고요. 어떤 책은 30만 부, 40만 부가 팔립니다. 내용도 크게 차이도 안 납니다. 둘 다 추리 소설이고 둘 다 그냥 일반 소설인데 어떤 책은 굉장히 핫해지고 어떤 책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그렇지 못한 책도 있죠. 마치 그런 유행처럼 우리 인기가요 차트 순위처럼 주시장도 그런 어떤 트렌드를 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JYP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 상태나 어떤 멀티플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들보다 더 좋은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어떤 트렌드를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을 봤을 때 이쪽이 좀 더 대중들에게 어떤 인기를 끌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떠넘겨 줄 수 있는 핫한 소재인지 아닌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책을 이제 편집자나 뭐 아니면 출판사에서 읽어보고 그 책을 사와서 출판을 시키는 거죠. 그게 출판이 된 겁니다. 출판이 되어서 굉장히 핫해지는 거죠. 근데 반면 이제 나는 괜찮을 것 같아서 잘 했는데 이제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오 제약주라든지 그 로봇주도 잠깐 굉장히 핫해지고 뭔가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는 듯 했으나 쉽게 이제 판매 수가 이제 줄어들어 버리는 그냥 일시적인 움직임이었던 거죠. 이런 이제 얘기를 드린 이유는 스토리가 굉장히 좀 탄탄해야 되는 것도 있다. 2차 전지 스토리는 좀 탄탄한 거죠. 많이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급등했다 빠졌다 하면서도 뭔가 계속 힘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느껴지는 거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계속 올랐다가 지지부진했다가도 또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 어떤 소재, 줄거리, 테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이제 빗대어서 비유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오늘 읽었던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이 책의 테마는 주제는 뭘까라고 이제 쭉 읽어보면 우리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대중적인 어떤 감정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잘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가를 계속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이 힘을 받쳐주는 그 중요한 소재들이 있듯이 수급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니 뭐 기관이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든 이 주식을 사줄 수 있는 계속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독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주가가 이제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JYP라는 종목이 굉장히 그런 어떤 박자가 잘 맞아서 소재도 좋고 내용도 좋고 CEO도 박지영 다른 엔터 회사들보다 훨씬 직원 관리도 잘하고 이익도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선호했고 그리고 개인들도 선호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더 오버슈팅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면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셀트리온 최근에 뭐 서정진 회장이 어떤 뭐 가족사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분식회계 이슈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추긴다든지 외국인들이 손을 안 댄다든지 그다음에 뭐 블락딜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급적인 거 뭐 그다음에 매출적인 거 이익적인 거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된다. 그만큼 주식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하다, 매우 정밀하다, 매우
난해하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되냐라고 고민했을 때 이런 요소들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요소가 10가지 요소가 있다면 10가지 중에서 8가지 이상의 요소가 다 부합되는 그런 주식을 이제 발굴해내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앞으로 가장 이제 전도 유망한 쪽은 좀 로봇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무르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저도 연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한번 이제 조금 살짝 재미있게 움직였던 게 이제 KTCS, KTIS라는 종목인데 이제 요게 이제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KT 통신 쓰시는 분은 이제 114로 전화하면 요즘에 다 유선 통화로 하면 ARS, 그러니까 자동 응답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뭐 쉬리처럼 아니면 뭐 다양한 내용들을 뭐 현대카드도 얼마 전에 전화해 보니까 제가 원하는 이제 카드 통신 요금 납입 변경 요청을 하는데 이 ARS가 그냥 자동 응답으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고객과 그 고객 전담 통화사를 뭐라고 하죠? 뭐 시스 통화사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 시스 통화사랑 한 번도 통화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름이 KTCS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AI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KTCS, KTIS. 예, 그래서 114 번호에서 안내 서비스 얘네들이 인공지능화되는, 기가진화되는 요 과정에서 이 회사의 어떤 사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한번 급등이 나왔죠. 과거부터 저도 이 종목이 배당을 한 5%씩 주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화되면 배당도 계속 유지되면서도 AI 종목으로 좀 탈바꿈하면서 뭔가 또 새로운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과 KT라는 이 두 종목도 결국에는 통신회사들이 2차전지 뭐 반도체 사업도 중요하지만 2차전지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로봇화 되겠죠. 로봇 속에도 2차전지가 들어갈 거고 로봇 속에 통신 장비가 다 들어갈 거고 로봇 속에 반도체가 다 들어갈 것이고 로봇 속에 뭐 부품도 들어갈 것이고 한데 그냥 단순히 SPG 같은 뭐 감속 제어 이런 부품들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많이 찍어낸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환학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유수의 어떤 로봇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그들만큼 뭔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처럼 움직임이 안 나거든요. 야스카와 전기. 그래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로봇 쪽에서도 인공지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분야 SK텔레콤, KT, 카카오, 네이버, 코난테크놀로지, KTCS, KTIS 요런 기업들을 좀 굉장히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타이밍이 맞아야 되겠죠. 외국인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 여러분들의 돈, 그 다음에 이 산업의 발달,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얻어내는 이익의 금액, 뭐 매출액의 규모, 그 다음에 엄청난 로봇의 어떤 생산 매출 증대,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화랑 이런 것 모든 것이 이제 다 박자가 맞아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박자는 좀 아직은 그 박자가 안 온 것 같아요. 좀 박자가 좀 빨라서 타닥 튀었다가 야 박자 틀렸어 하고 다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하고 처음으로 돌아옵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인 게 아닌가 지금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좀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뭐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도 클로버 하이퍼 뭐 이런 인공지능 이슈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좀 조정을 받고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좀 새로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주식과 책과 이렇게 같이 비유해서 얘기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불편한 편의점이란 책은 이번 주말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하철 역사에 이 스마트 도서관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책을 사서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편하게 뭐 앱 가입도 되게 간단해요. 그 보시면 지하철 역사 입구에 가서 지하철 역사 스마트 도서관에 가시면 그냥 서울 시민이면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바로 대출을 가능하고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안 사서 읽어도 되니까요. 한번 대출 받아서 저도 온수역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해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마음도 좀 훈훈해지고 요즘 시대의 어떤 고충, 여러분이 느끼는 고충, 제가 느끼는 고충, 우리 시대가 느끼는 이 고충들을 또 잘 애둘러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구나. 여러분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봐도 그냥 하루를 살면서 하루에 힘들다고 느낄 때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직장 생활 할 때라든지 뭐 가정 생활, 자녀, 뭐 그다음에 친구, 뭐 저도 축구팀 지금 감독하는데 이거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재밌게 즐겁게 축구하러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취미생활을 하는데도 뭐 정치질이 나오고요. 뭐 서로 싸우고 서로 불편해하고 화내고 그럽니다. 인간이 3명 이상 모이면 어느 곳에 가도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율하고 또 맞춰주고 또 달래주고 뭐 똑같은 거죠. 세상 사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음으로 해서 또 위안도 얻을 수 있고요.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여러분도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상대적인 어떤 위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좋으니까 야외로도 산책도 많이 다니시고 그 다음에 공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책 하나 들고 30분씩 1시간씩 피톤치드의 어떤 그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